50살 넘어서도 예전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음식 줄이지 않으면 위가 3개월 안에 확실히 지칩니다. 저는 30년간 위 점막과 소화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장면, 햄버거, 삼겹살. 그냥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50대 위장에 직접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위산 분비량이 달라지고 점막이 약해지고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밤늦게 먹어도 괜찮았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자도 다음날 아침 개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에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오고 심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틸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답은 위산과 점막 그리고 나이에 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 패턴이 변하고 점막 재생 능력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되고 점막은 회복할 시간도 없이 자극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소화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그만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계속 방치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역류 증상이 반복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50대 이후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와 꼭 챙겨야 할 음식 3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피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위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자료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 속 더부룩함 자주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63세 김영호 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부터 지쳐 있으셨어요. 예전에는 삼겹살을 먹고 소화제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데 요즘은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묵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햄버거나 면 음식을 먹으면 밤새 트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다고 했습니다. 김영호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회식 자리도 피하게 되고 가족들과 외식할 때도 메뉴 선택이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해보니 저녁 시간 과식, 빠른 식사 속도, 채소 섭취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김영호님은 퇴근 후 저녁 8시쯤 식사를 하시는데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간단하게 먹으니까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게다가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기셨죠.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 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삼겹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양배추와 감자를 함께 곁들이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바꾸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요. 트림도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변화였지만 속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영호님은 지금도 꾸준히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57세 정미숙님 사례입니다. 정미숙님은 자장면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장면을 먹고 나면 항상 갈증이 심하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미숙 님도 처음에는 자장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계속 드셨죠.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면 음식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횟수를 줄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먹을 때도 면 양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피하고 점심에만 드시도록 했죠. 정미숙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갈증도 줄고 속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데 그것도 점심시간에만 드신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 50대 이후 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어떤 음식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근거를 알게 됩니다. 셋째,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시면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50대 이후 특히 위험한 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50대 이후 위를 지치게 하는 음식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3위는 자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죠.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장면의 문제는 정제 밀가루와 기름이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면 자체가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춘장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조합이 위 배출 시간을 늦춥니다.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50대 이후에는 위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위장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위산 분비도 불규칙해지고 소화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자장면에는 염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염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염분이 많으면 갈증이 생기고 위 점막에도 자극이 됩니다. 58세 박성민님은 자장면을 먹은 날이면 갈증과 더부룩함이 심해졌습니다. 저녁에 자장면을 드시면 밤새 물을 계속 마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고 하셨어요. 속도 불편해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박성민님은 처음에 자장면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자장면 섭취를 줄이고 나서 증상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면 양을 줄이고 채소를 함께 섭취하며 저녁 시간은 피하십시오. 자장면을 꼭 드셔야 한다면 면 양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세요. 대신 양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를 많이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드시고 저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자는 동안 위가 계속 일하게 됩니다. 국물까지 모두 섭취하면 염분 부담이 커집니다. 국물은 가능하면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짜장 소스도 전부 다 비비지 마시고 적당히만 섞어서 드세요. 자장면 드신 후 갈증 심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2위는 햄버거입니다. 패스트푸드의 대표 메뉴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바쁠 때 많이 찾으시는데 5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햄버거의 문제는 포화지방과 가공육, 정제빵이 동시에 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패티는 기름기가 많고 가공 과정을 거친 고기입니다. 빵은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각종 소스에는 당분과 염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위로 들어가면 소화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지방 식이는 위 배출 지연과 역류 증상을 증가시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소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산 분비를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위와 식도 사이의 조인근 기능도 약해지는데 이때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61세 이정훈님은 햄버거 섭취 후 속쓰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으로 햄버거를 드시면 오후 내내 속이 쓰리고 트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돼도 식욕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정훈님은 햄버거가 간편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문제를 깨달으셨습니다. 햄버거를 끊고 나서 속쓰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패티양을 줄이거나 채소 중심 식단으로 대체하십시오. 햄버거를 드셔야 한다면 패티를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아예 채소 위주의 샌드위치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튀긴 감자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십시오. 탄산음료는 위를 더 자극하니까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세요. 특히 저녁 시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햄버거를 먹으면 소화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녁 햄버거 후 속쓰림 경험 있으셨나요? 1위는 삼겹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실 내용입니다. 삼겹살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회식이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삼겹살의 문제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4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지방인 거예요. 이 많은 지방을 소화하려면 위가 오랜 시간 일해야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지방 식사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위에 들어오면 위산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과도한 위산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삼겹살을 먹을 때는 보통 소주나 맥주를 곁들이죠. 술은 위 점막을 더 자극하고 조인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역류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65세 최병수님은 삼겹살 과식 후 하루 종일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삼겹살 먹고 난 다음 날은 항상 속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입맛이 없고 트림이 계속 올라왔어요. 오후까지 속이 더부룩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최병수님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셔서 포기하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양을 조절하고 먹는 방법을 바꾸니까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삼겹살을 드실 때 평소 먹던 양의 절반만 드세요. 대신 상추, 깻잎, 양파 같은 채소를 많이 곁들이십시오. 쌈을 싸서 먹으면 채소 섭취가 늘어나고 지방 흡수도 줄어듭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국물 요리도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식은 특히 위험합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조금 드시거나 된장찌개를 먼저 드세요. 삼겹살 드신 후 트림이 잦아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위를 지치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살려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50대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50대 이후 위 점막을 살리는 음식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 보호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비타민 계열 성분이 점막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실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위 불편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양배추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살짝 익혀서 하루 한 접시 정도 섭취하십시오. 양배추를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소화도 쉽고 가스 발생도 줄어듭니다. 양배추 쌈이나 샐러드로 드실 때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점막 회복을 돕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성분이 손상된 점막세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위 점막의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 없이 생으로만 과다 섭취하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당근의 유익한 성분은 지용성이어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생으로만 먹으면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볶거나 살짝 익혀서 섭취하십시오. 당근을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세요.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찌개나 국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는 견과류나 우유를 함께 넣으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당근 반찬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위산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의 알칼리성 성분이 과도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이 쓰릴 때 감자를 먹으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자에는 전분도 많아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막을 형성해 줍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몸속 염분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튀긴 감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처럼 기름에 튀긴 감자는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지방이 많이 흡수되고 트랜스 지방도 생성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감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삶거나 찐 형태로 섭취하십시오. 감자를 삶아서 그냥 드시거나 으깨서 드세요. 감자 샐러드를 만들 때도 마요네즈를 적게 넣으시고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감자국이나 감자조림도 좋습니다. 아침에 감자 한두 개 삶아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감자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입니다. 바나나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이 불편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 진정되는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너무 익지 않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 도는 단단한 바나나는 피하세요. 잘 익은 노란 바나나를 선택하십시오. 겉에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달콤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한 개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위 점막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찬 두부를 많이 먹으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두부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좋습니다. 두부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점막을 보호하는 식습관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기름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는 채소 중심 식단을 늘려야 합니다. 자장면, 햄버거, 삼겹살 같은 음식은 위 배출 시간을 늦추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반면 양배추, 당근, 감자 같은 음식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먹으면 위가 버티지 못합니다. 20대나 30대 때는 밤늦게 삼겹살 먹고 소주 마셔도 다음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 패턴이 바뀌고 점막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위 운동성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 식습관을 유지하면 위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만성 염증과 역류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점막을 계속 손상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역류 증상이 반복되면 식도까지 자극받아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만 줄이고 채소를 곁들이고 저녁 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삼겹살 먹을 때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상추 쌈을 많이 싸서 드세요. 자장면 먹을 때 면 양을 줄이고 오이나 양파를 곁들이세요. 저녁 식사량을 20%만 줄여도 위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저녁 식사량을 20% 줄이는 것입니다. 평소 드시던 양에서 조금만 덜어내세요. 처음에는 배고플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깨어 있으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속 불편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매 끼니 채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겁니다. 양배추, 당근, 감자 중 하나는 꼭 드세요.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에 양배추 반찬, 저녁에 당근 볶음.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다른 음식을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과식도 예방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한 입 먹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급하게 먹으면 공기도 많이 삼키게 돼서 트림과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가지세요. 다음 시간에는 위산 역류를 줄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자세, 베개 높이, 식후 활동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 때문에 속이 불편하셨는지,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걸 실천하실 건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